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방과 후 시간을 더욱 알차게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소년들의 취미도 살리고 직업도 탐구할 수 있는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9월부터 시작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신청을 지난 21일부터 받고 있으며 각 지역별 준비 상황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4,000명을 대상으로 하교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은 9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발달장애 학생이 취미 여가와 직업 탐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입니다. 월 44시간의 바우처로 제공되며 최대 3시간에서 최대 4시간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된 만 12세에서 17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입니다. 지역 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방과 후 활동과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방과 후 활동을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장애계의 단체를 만나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내년 5월 총선거를 앞둔 지금 장애인 참정권 보장 수준은 어디까지 왔을지 화면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내년 5월 총선거를 약 9개월 앞둔 지금 장애인 참정권 보장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지난 20일 이룸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먼저 장애인들이 겪는 대표적인 참정권 침해 문제는 투표소 문제였습니다. 투표소가 매번 같은 건물을 사용하다 보니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 공보물 등 정보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도 대표적 문제로 꼽힙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제공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제공,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언어 제공 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 지적되자 지난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1층 또는 승강기가 있는 투표소 확보와 수어 통역 투표 사무원 위촉, 쉬운 읽기형 선거정보 안내자료 제공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이 계획으로 반영됐는지 점검하고 내년 총선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장애계와의 간담회에서 장애계 의견 반영 사항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한중일 장애인 미술교류전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아 개최됐습니다. 2019 한중일 장애인 미술교류전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 후원과 빛된 소리 글로벌 예술협회 주최로 지난 21일 서울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됐습니다. 교류전은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행사로 이번 주제는 동북아를 넘어 세계로 힘차게 비상하자는 뜻을 담아 세계를 향한 비상 Fly to the World로 진행됐습니다. 26일까지 진행된 전시회에서는 회화, 조각공예, 서예 등 총 188점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개막식에는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다양한 공연이 마련됐고 개막식 이후에는 장애인 시각예술의 세계를 향한 비상을 주제로 국제포럼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전시회가 끝나면 국내 장애인 미술가들이 일본과 중국을 방문해 전시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제11대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20일 공군회관에서 한국농아인협회 11대 회장으로 당선된 변승일 회장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취임식에서는 극단 핸드스피크의 퍼포먼스 공연과 농아인의 권리를 위해 앞장선 인물에게 감사패와 공로패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최초 아이돌 그룹 플로어스가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플로어스는 수어를 더 널리 알리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활동을 약속하며 학교 폭력 피해자를 위로한 노래 백일몽을 직접 수어로 불러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변승일 중앙회장은 한국농아복지회 전북 지부장과 한국농아인협회 제7대에서 제9대 중앙회장으로 재직했으며
2006년 대한농아인체육연맹 회장, 2012년 아시아태평양 농아인 스포츠연맹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대전시가 영유아 보육 발전을 위한 보육사랑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17일 충무체육관에서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가정어린이집 보육사랑 축제를 열었습니다. 대전시 관내 가정어린이집은 7월 말 현재 782곳으로 14,424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으며 전체 어린이집 대비 59%, 보육 현원 대비 31%를 차지하는 영유아 보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하는 해피트레인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지난 20일 코레일에서는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기차 여행사업 해피트레인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농어촌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아동복지시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69곳이 신청한 가운데 코레일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 지역본부, 복지TV 세종지사가 심사에 참여해 최종 30곳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기관은 코레일로부터 여행 예산 지원을 받아 기차를 이용한 자율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한편 복지TV도 여행 과정을 동행 취재할 예정입니다. 전남 여수시가 장애인 복지관 개관 11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여수시 장애인복지관 개관 11주년 기념 행사가 지난 21일 여수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여수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개관 11주년을 기념해 이용 고객과 주민이 함께해 지역 복지 증진에 서로 동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여수 공장장 협의회와 롯데케미칼, LG화학 등이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기념식에 이어 부대 행사로 무용과 댄스 공연 등이 다채롭게 진행돼 한마당 잔치가 됐습니다. 세계습지연구자학회 아시아지역회의가 전남 순천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과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일원에서는 아시아 습지 연구자들의 최대 학술대회인 세계습지연구자학회 아시아지역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외 습지 연구자들의 논문 발표와 함께 세계적인 석학들이 대거 참석해 풍성한 연구와 토론의 장이 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을 앞두고 순천만의 항구적인 보존과 연구를 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7번째를 맞은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이나현 기자입니다. 올해로 7회를 맞은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대한민국 대표 생태도시 순천만 국가정원 일원에서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함께의 대상을 동물에서 생태와 자연으로 넓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반려동물과 삶의 터전을 공유하는 지구상의 다양한 동물들, 그리고 인간의 공존가치를 알리는 영화들이 상영됐습니다. 또 동물영화제 기간 동안 반려동물 문화 한마당에서는 동물 수영대회를 개최하고 영화제의 거리에서는 보이는 라디오, 동물 타로 체험 등의 공연과 전시, 체험을 넘나드는 다양한 볼거리들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순천에 대한 새로움을 발견하는 그런 자리가 되고요. 학생들의 단체 관람 매진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순천에 머물 수 있어서 그 또한 순천을 알리고, 지역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영화들을 순천에서 볼 수 있는 또 이런 문화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펼쳐지는 야외 상영 이외에도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는 자연과의 교감을 다룬 생태사진전 있다와 멸종위기 동물인형 전시회인 숲속의 공존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순천만 동물영화제가 순천시는 물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영화제로 발돋움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이나현입니다. 순천시가 대량 소비사회와 환경을 주제로 한 크리스 조던의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순천시가 순천대학교 국제문화컨벤션관 1층에서 미국 출신의 세계적인 생태사진작가 크리스 조던의
대량 소비사회와 환경을 주제로 한 크리스 조던 아름다움 너머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9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플라스틱 등 환경 문제와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사진과 영상 작품 63점과 작가의 대표작인 다큐멘터리 알바트로스도 상영됐습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폐플라스틱 제로화에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인한 재활 의지를 작품에 담아낸 정태환 작가의 사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나현 기자가 소식 전합니다. 정태환 작가의 5번째 사진 전시회가 지난 21일부터 여수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사진 전시회에는 전국 곳곳을 배경으로 심혈을 기울여 찍은 사진과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담은 인물 사진, 그리고 여수의 불꽃축제, 연꽃 등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사진들이 전시됩니다. 나는 외롭다가는 이야기 딴 사람 뭐라지만 내 자신은 그게 아닙니다. 내 자신보다 여러 가지 이야기, 그리고 또 조만한 모래도 아는 이런 사람, 그 마음에 이렇게 몇 년을 10년을 하는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아 사진 작가의 길을 걷고 있고,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는 여수 문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전시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강인한 재활 의지로 이뤄낸 작품들로 나눔을 실천하는 정태환 작가의 의미 있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값진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나현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내년 1월부터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 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에는 조산아, 저체중아의 외래 진료 시 기존 3세까지 본인 부담률 10%에서 5세까지로 확대되고 본인 부담률도 5%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 보험료 감액과 보험료 등 납입 고지 시 일반 우편 송달 등이 포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앞으로 중증 질환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산정특례 등록이 간편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지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전산화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산정특례 제도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질환 및 희귀 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정령안에는 중증질환 및 희귀 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산정특례와 틀니, 임플란트 등록 신청을 전상망을 통해 관리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새롭게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산정특례를 의료기관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발달장애인의 학대 예방과 신고 활성화를 위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읽기 쉬운 장애인 학대 예방과 신고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했습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의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신고 접수된 장애인 학대 사례의 피해 장애인 68.6%는 발달장애인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하지만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신고 비율은 5%가 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신고가 낮은 이유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예방과 신고를 위한 기본적인 자료의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고 이번 지침서 개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해 학대 피해를 겪고 있는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이 장애인 학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신고할 수 있도록 읽기 쉬운 장애학대 교육 자료를 제작해 배포합니다. 이번 지침서에는 장애인 학대에 대한 이해, 장애인 학대 유형별 대표적 행위와 실제 있었던 사례를 통해 장애인 학대 알아보기, 장애인 학대의 신고 방법 등을 이해하기 쉬운 글과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앙장애인권익 옹호기관은 지침서를 특수학교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 배포할 예정인데요. 이 밖에 누구든지 중앙장애인권익 옹호기관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아자동차의 사회공헌사업 초록여행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가정의 귀성길을 지원하는 한가위 귀성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초록여행 한가위 귀성 이벤트는 30일까지 초록여행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여부는 다음 달 2일 초록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연 공모를 통해 선정된 15가정에게는 추석 연휴인 다음 달 10일부터 16일까지 6박 7일간 올뉴 카니발 이지무브 차량과 함께 귀성 선물과 여행 경비 40만 원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올뉴 카니발 이지무브 차량은 장애인들이 직접 운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특수 장치인 핸드 컨트롤러와 승하차를 용이하게 해주는 전동 회전 시트, 휠체어 탑재가 가능한 트래커 등을 탑재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소식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덧 절기상 여름이 가고 더위가 누그러진다는 처서가 지났습니다. 이 무렵에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온을 보이는 때인데요. 온도차가 10도 가까이 나면 면역력이 30%가량 떨어지면서 감기 등 환절기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외출 시 가벼운 겉옷으로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